우리가 건강을 챙길 때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며칠이라도 애를 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심 3일일지언정 담배도 좀 끊어보고 그렇죠. 담배 피우면 안 좋다는 거 아니까 네네. 일주일 천하로 끝날지언정 운동 좀 해보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잘 안 보이는 거, 내 몸에 쌓이는 것들은 생각만 하지 이거를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소리 없는 간의 기명 지방간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석 판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지방간입니다. 정확하게 그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떤 질환이죠? 그 지방간 하면 우리가 원래 간에는 지방이 있어요. 네. 근데 5%까지는 정상인데 5%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지방간이라고 그래서 혹시 그 얘기 아시죠? 간땡이가 붙네? 아, 그런 간이 말이 진짜 있죠. 커집니다. 네네. 아, 지방간이 생긴다. 네, 그래서 이 그림 보지만 오. 정상적인 간인데 예. 지방간은 노랗게 보면서 이쪽 간보다 커졌잖아요. 그냥 보기에는 오른쪽이 더 윤기 나고 좋아 보이는데 예. 그 윤기 나는 게 이제 지방 기름이 때문에. 많이 떼.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면 지방간의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지방간 있을 것 원인이 우리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네, 있어요. 네. 하나는 알코올성 지방간, 예. 술 많이 먹여 생긴 아유. 거. 두 번째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혜정 씨? 당연히 알코올성이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반대입니다. 아. 알코올성 지방간 20%고요. 네. 80%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 오. 술 말고 우리가 고열량 식품 먹으면 비만, 그다음에 당뇨, 네. 고지혈증,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네. 그다음에 우리가 영양 부족 이런 것에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음주보다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의외가 마지막이네. 영양 부족. 네.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랐는데도 지방간이 생겨요? 예, 못 먹게 되면 우리가 단백질이 모자라면 지방이 쌓여가지고 간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배만 뿔룩 나오고 맞아. 예, 그렇게 바뀌어요. 아, 그게 지방간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알코올성 지방간이 네, 20%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알코올하고 또 지방간하고는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 이게 한의학에서도 간을 장군지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에 맞서서 싸우는 장기다. 아. 간이 네. 그런 장기인데 술이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알코올이랑도 이제 싸워서 해독을 시켜주는 그런 장기인데 그러겠죠. 이 장군도 하루 매일 80g씩 들어오는 알코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소주로 치면은 한 300에서 400cc 한 병 정도? 한 병.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맥주 같은 경우는 1,500에서 2,000cc, 양주는 150cc, 포도주 750cc 이것도 한 병 정도 되겠네요. 오. 이렇게 매일같이 이제 먹는다고 치면은 매일? 예 지방간이 거의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는 이제 술 때문이고 이제 술은 먹었으니까 아니 내가 먹었으니까 지방간 생기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안 먹은 분들 그렇죠. 나름대로 그러니까요.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분들이잖아요. 네. 요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문제가 아까 했지만 네. 우리가 고열량 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네. 비만이 주범이 돼서 고지혈증 생기고 당뇨 때문에 그런데 2014년도 그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우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봤더니 2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네. 2015년에는 2만 8천 명이 넘고요. 2016년에도 2만 6천 명 때문에 이게 점점 올라가는 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그만큼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이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어떤 좀 두드러진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그냥 단순하죠. 예. 알코올성이냐 비알코올성이냐 예. 요거니까 네. 지방 쌓이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같은 지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 알코올성은 술 먹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금주를 하면 많이 좋아져요. 근데 비알코올성은 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뭐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뭐 영양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40대, 50대에 좀 더 취약하고 딱 그다음에 우리네. 그리고 체중 조절이나 아니면 당뇨 뭐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을 해야지 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 네. 40대, 50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 체중 조절이 그 비알코올성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지방간이 40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 저희는 평생 다이어트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네. 보니까 1990년대보다 지금 요새 무려 30%, 그러니까 3배 정도나 증가해서 옛날에 10%였는데 네. 그게 여성들이 또 많은 이유가 뭐냐면 40대, 50대 되면 뭐가 오죠? 폐경기 오잖아요. 아. 폐경기 오게 되면은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속에 중성 지방이 확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지방이 많이 생기면서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때가 되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데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 분해를 못 하기 때문에 점점점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조심할 때입니다. 저라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은 참 여성들은
불편한 게 참 병에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이 질병에 대해서 많은 그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존중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람직하네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멘트를 하게 되네요, 저도. 네. 자, 지방간의 대표적인 증상. 네. 유명한 광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아까도 노래가 나왔죠. 그렇죠.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주말 내내 잠만 잤는데도 피로가 막 덕지덕지. 제가 그래요. 요즘에 이상하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갈수록 더 자, 피곤해요. 이러면은 네. 지방간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방간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게 거의 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지나서 나빠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피로라든지 권태감이라든지 뭐 소화도 안 되고 그게 생기기 시작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방간이 있을 경우에 가끔 간이 어느 쪽인지 아시죠? 간 오른쪽 아니에요? 오른쪽에 네,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간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간이 이만하거든요. 아까 봤지만은 네.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쪽이 가끔 뻐근하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걸 왜 그러느냐? 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간이 커지고 분다 그랬잖아요. 커지고 붓는데 갑자기 지방이 빨리 쌓이면서 커질 경우에는 간은 쉽게 해서 간에 얇은 막 같은 걸로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뭐에 그 캐러멜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얇은 막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커지면 얘가 팽창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둔한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런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게라도 알려주면 좋은데. 네. 그렇게 모르니까 이제 이걸 방치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피로도 그냥 저희가 뭐 일상적으로 느끼는 피로나 아니면은 이 간 때문에 느끼는 피로 어떤 좀 차이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것도 구분하기가 쉽지 이게 않고 구분하기가 정말 쉽진 않아요. 네. 근데 간이 이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요소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소화 흡수, 그다음에 뭐 분해,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어떤 느낌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얘기하셨듯이 하루 종일 잤는데 옛날에는 한 필요해. 2시간 정도 자면은 그래 좀 개운했는데, 말끔하고 네. 좀 네. 개운했는데 이게 오늘은 자고 났더니 좀 깔아앉고 그런다. 근데 네. 이게 오늘도 그러고 뭐 네. 한 달 뒤에도 그러고 네. 6개월 뒤도 그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병을 뭘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무기력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는 아 나한테 간이 좀 많이 필요하구나. 지방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검사해야겠네. 근데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면 누르면 아프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간이 안 좋다 혹은 뭐 지방간이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상복부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복부가 제가 볼 땐 넓은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복부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 상복부 정확하게 어디를 누르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딱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맹장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아프면 맹장은- 이렇게 왼쪽인가요? 맹장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 맹장도 오른쪽 오른쪽 아래. 아래. 배꼽 다 오른쪽 오른쪽이구나. 옆에 아래. 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누르면 아, 아프다 내지는 다리를 이렇게 든다 그러면 아프다든지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맹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대충. 근데 뭐 간이 어디 있냐면 여기 갈비뼈 있잖아요. 네. 여기 오른쪽 갈비뼈. 그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이게 눌러서는 잘 느껴지지가 않고 아. 간이 아주 커질 경우에는 이 갈비뼈 밑에 이 간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만져진다 하면 쓸개가 돌이 생겨서 꽉 막혔든지 간이 커져서 바깥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 밑에 아무것도 만져지면 안 되는 거죠. 만져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만져진다. 물컹하거나. 덩어리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우리 해봐야겠다. 쓸개가 돌이 차서 커졌든지 간이 분 거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바로 병원 가서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지방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네. 뭐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지금 만져봐도 모르고 사실 통증도 없고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아. 체크리스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8가지예요. 네. 예, 한번 읽어보시죠. 피로감 계속되고 무력감 느낀다. 언제부턴가 식욕 부진이 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불쾌감이 든다. 주 3회 이상 음주를 한다. 네. 기본 소주 한 병 이상 마신다. 표준 체중보다 10% 이상 더 나가는 과체중이다. 당뇨가 있다. 또는 단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을 좋아한다. 8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체크를 저 같은 해보겠습니다. 경우에는 피로감은 좀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주 3회 이상 음주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요. 안 하려고. 마시면 네. 기본 소주 한 병 정도는 마시고 예. 조금 체중은 좀 나가고 예. 식욕 요 정도까지 이런 한번 건 해볼까요? 없고. 저는 이제 피로감 계속되고 그다음에 주 3회 이상 음주를 하고 마시면 한 병 이상 마시고 네. 과체중은 좀 있고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체크가 되는데
요게 이제 8가지 중에 어느 정도가 체크가 돼야 되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네요. 3가지 정도 이상이면은 예? 자기가 지방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가지 이상이요? 예, 한 가지 정도라도 뭐 술을 갖다가 뭐 수주를 갖다가 2병씩 매일 마신다. 네. 이런 경우가 경중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꼭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는 무조건 지금 이제 검사 받아봐야 받아봐야죠. 예. 저도 3가지인데 지금. 제가 지금 받아보셔야죠. 네, 아니 이호성 교수님은 뭐가 3가지예요? 저는 지금 피로감. 피로감이 계속되고 사실 그건 무력감 다이어트 심하게 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표준 체중 아직 더 나가야 될 더 길이 나가고. 있고, 예, 아직 과체중이고요. 간은 좋아하시는구나. 간은 저는 고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가능성이 크고 우리 김저기 같은 경우는 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알코올성 지방 가능성이 김저기가 뭡니까? 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유, 네, 그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죠. 최혜정 씨. 최혜정 씨는 저는 사람 취급 받냐 아직까지 봅시다. 네네. 저는 아직까지 한 최혜정 씨 2개 두 가지네. 정도. 예. 네. 다행히 2가지네. 근데 보니까 소주 한 병 이상 마신다네요. 근데 주사면 안 먹어요? 주사회는 아니고요. 한 번 이제. 그럼 얼마 안 그래도 돼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래요. 근데 저희가 네. 이렇게 체크리스트까지 살펴봤는데 네. 가장 무서운 게 아무래도 이 지방간이 예. 간 질환의 첫 시작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원장님. 예, 그러니까 지방간이 문제가 되면 아까 네. 합병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림으로 보시면 더 좋은데 네. 지방간이 있다가 그다음에 생긴 게 뭐냐 한 10% 정도가 이제 간 경변으로 가요. 그 문제는 뭐냐 지방간에서 지방 간염은 다른 게 뭐냐면 지방간은 그냥 지방만 트한 건데 지방 간염으로 가면 간 기능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한 10% 되고요. 또 간염에서 간병변 가는 게 10%, 20% 갑니다. 간경변 가게 되면 뭐가 되냐 간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이건 다시 회복이 되기가 힘듭니다. 지방 간은 괜찮지만 근데 문제는 간경변에서 간암으로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바로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럼 지금 3가지 단계 중에 지방간, 간염, 간경변, 경변. 간암 이렇게 가잖아요. 예. 간염까지는 그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간경변부터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요. 예. 멈출 수는 있지만 되돌아가기 굉장히 힘든데 예. 검사를 뭘 하느냐. 심할 경우에는 조직 검사라고요. 조직 검사는 또 약간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초음파하고 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알코올성 네. 지방간은 저희가 뭐 20% 정도라고는 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데 네. 알코올하고 지방간 어떤 좀 상관관계가 있을지 다시 한번 조금 더, 강조해서. 예, 좀 이게 깊게 알코올이 짚어주시죠. 20%라 특히 요즘 중년 남성분들 지방간 나도 있어 하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그게 뇌에 굉장히 대해서 다 많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않게 그냥 생각하더라고요. 하도 많으니까 네. 아니 뭐 그 정도쯤이야 살면서 한 번쯤은 있는 거 그거 오히려 아닌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나도 나 있어, 지방간 나도 있잖아. 있어. 네, 지방간 있잖아. 왜 이렇게.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술만 좀 줄이거나 끊으면은 금방 나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그 상관관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20세 이하 같은 경우는 한 0.3%밖에 안 나타나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10대가 되면은 그다음에 10대가 되면은 2.9%, 20대가 되면 2.9%, 30대가 되면 한 10%, 그다음에 네. 40대가 되면 22%, 네. 그다음에 50대가 되면은 33%, 60대 31%.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 30대라고 해서 내가 지방간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둘 게 아니라 네, 네.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게 간경화, 그다음에 간염, 그다음에 간암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두고 절주하고 술을 좀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네요. 예. 절주하고 술을 줄여야 된다. 술을 또 먹어야 되는 분들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장님, 예. 저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원장님 술 드시잖아요. 예, 저도 먹죠. 네. 근데 그 방법은 보니까 항상 레몬을 타서 드시던데. 예. 그건 방법입니까? 그거 왜냐면은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 갖다가 분해할 때 예. 비타민 B하고 C가 필요해요. 또 알코올이 그걸 갖다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먹을 거면 저는 기왕이면. 레몬을 타서 먹으면 굉장히 술 한 조금이라도. 병에 한 잔을 타서 먹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네. 2차 가면 안 돼요. 딱 거기서 끝내는 걸로. 딱 거기서 9시까지 집에 가면 돼요. 그래서 119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군데도 한 가지로 먹고 9시에 집에 간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은 그래서 혼자 오시면 그걸 못 지키실까봐 네. 아내분이랑 같이 오세요. 같이 오시죠. 회식에 아내분이랑 같이 와가지고 네. 꼭 1차만 딱 끝내고 가시더라고요.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음주를 혹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좀 이런 것도 지키시는 게 좋을 그래서 것 간 같고. 건강 지키는 모습 네.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간을 네. 담백하게 만드는 방법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간도 잡고 더 나아가서 네. 간 전체 건강까지 잡을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정답은 한 글자죠. 아주 간단해요. 네. 오늘 옷 입고 오셨네. 최정 아나운서가. 제 옷 색깔의 힌트가 예, 있습니다. 팥색입니다. 네, 팥입니다. 네. 팥. 일부러 알고 입고 온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요한 게 팥은 이렇게 하면
거품 나오잖아요. 네. 그게 사포닌이에요. 아. 사포닌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지방의 독소를 빼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술 먹고 나서 빨리빨리 알코올을 분해해주고 팥 색깔이 아까 했지만 이런 색이잖아요. 그게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요. 안토시아닌 성분이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네. 지방간이 있으면 거기도 독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팥이 굉장히 좋고 네. 그다음에 비타민 B환이 많기 때문에 피로회복 없애주고요. 췌장 기능 강해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팥은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예. 뭐. 술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빨간색이라서. 미신이 아니요, 되죠. 그 말 맞아요. 옛날에 팥을 팥이 옛날에 걸어두면 질병하고 귀신을 쫓는 거를 하기 때문에 네, 공기 네. 팥죽을 먹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귀찮으면 못해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전 팥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팥 들어가지 않은 빵은 빵이 아니다. 전 늘 이렇게 아하, 생각을 하는데 예. 팥이라는 게 구하기도 쉽고 잘 알고는 있는데 이게 또 먹기라는 게 또 만만치가 않은 게 또 팥이에요. 예. 좀 쉽고 편리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 비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준비했어요. 네. 이게 팥차거든요. 팥차. 예, 팥차예요. 그러니까 네. 한의학에서도 팥을 이제 약으로도 쓰고 그래요. 접소두라고 하는데 이제 네. 한의학에서는 약간 성질이 냉하면서도 평이하고 그다음에 오. 약간 매운맛이 있으면서 독이 없다 그러는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해독하는 역할로 좀 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소변을 배출시키는 역할로도 쓰고 또 술 예. 깰 때도 사용을 하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소주잔 같은 데다가 팥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두 개, 네. 두 잔 정도를 이렇게 해서 소주잔 불려요. 두 개, 팥 예. 두 개. 예, 그래서 하루 정도 불린 다음에 네. 물 한 1리터 정도를 넣고선 끓여요. 예. 끓인 다음에 팔팔 끓은 다음에 한 30분 정도 약한 불이나 중간 불로 약간 졸여주듯이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드시면은 고소하다. 좋습니다. 네, 이거 진하게 끓이면 이게 팥죽인데요? 네네. 네, 그거 그냥 그냥 연한 차처럼 맛이에요. 그냥 이렇게 물 대신 근데 좀 이거 드실 수 차로 있습니다. 마시기에는 그렇게 사실 맛있진 맛은 않아요. 없어요. 솔직히. 예, 맛은 근데 그래도 그렇게 또 맛없는 것도 아니에요. 설탕 좀 타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설탕 뭐 당뇨 없으시면 뭐 조금 타서 약간 네. 타서. 아, 올리고당 같이 먹으면 좋아요. 더 좋은 올리고당. 음식이 네, 올리고당. 있을까요? 네? 네.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좋은 게 음식. 있죠. 왜냐면 우리가 간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단백질하고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네. 단백질 많은 거 생선, 생선. 수육, 생선. 계란 이런 게 좋고 네. 비타민, 미네랄 많은 게 바로 미역이잖아요. 미역. 미역이나 과일 같은 걸 꾸준히 먹게 되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생선, 미역, 계란. 요거를 팥차랑 같이 드시면 네. 팥차가 좀 먹기는 좀 그런데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게 좀 네. 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칭.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네. 게 있죠? 스트레칭. 네. 한번 볼까요? 스트레칭에 지방간에 대해서. 도움되는 스트레칭. 예. 그러니까 양손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네. 옆구리랑 네. 배 쪽을 이렇게 이렇게. 아, 예, 두드려주세요. 링가링가 이게 예. 축축대는 링가링가링가링가링. 네. 그다음에 팔을 뻗고서는 예. 이렇게 흔들어주고, 좌우로. 예. 그다음에 배 기문요. 쪽을, 배 쪽을 전체적으로 혈자리를 조금, 기문요. 예, 배꼽인가요? 예, 배꼽 쪽을 이렇게 해서 쭉 꾹꾹 좀 눌러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예, 가슴 앞에서 깍지를 낀 후에 뒤집은서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어줘요. 간단하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반복을 해주면서 좀 예. 이제 신체 대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좋게 해주고 독소를 빼주는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다. 특별히 뭐 간 이건 아니지만 예, 예.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해보면 전신 운동하는데 좋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비책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전해주시죠. 이 원장님. 적재정량. 알아서 먹자. 제가 아까 얘기 119 예. 한 군데서 예. 한 병으로 예. 9시까지. 그러니까. 예. 예. 아니 그래도 족자 어렵게 준비한 건데 좀 성 있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네, 송 아까 원장님. 보여드렸어요. 자, 적재정량. 예. 네, 다음 예, 이 원장님. 저는 방신근물. 방신. 예, 아까 얘기 드렸듯이 네. 절주할 수 있으면 절주하고 그다음에 술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주십시오. 네. 네. 그래요. 자, 지방간.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